보세요. 이제 감자 끝났어요. 배당 끝났고요. 증자에서 이제 증자 갈게요. 증자는 너무 간단한 거니까 증자는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증자와 무슨 증자를 얘기해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얘기하자. 이 두 개를 조금만 얘기해 보자고요. 먼저 회계 처리. 민망하죠? 유상증자는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현금 증가하면서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하고 자본이익금 늘겠죠. 액면가보다 돈 더 받으면 자본이익금. 뭐 이건 어렵지 않고. 유상증자 조금 얘기하죠.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 방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순서 기억나세요? 보통 여러분들 회사가 자금 파이낸싱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식이 뭐라고 했죠? 일단 내부 우리가 벌어들인 유보금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지고 있는 캐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나요? 파인 자본 조달이 그 다음이었죠. 그 다음이 뭐 있나요? 자기 자본 조달로 간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상증자죠. 이게 차입이고요. 제가 이렇게 비유한 거 기억나세요?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다. 그럼 제일 먼저 집을 내가 어떤 재원으로 살 거냐?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한번 최대한 마련해보자. 근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럼 뭐 하는 거죠? 금융차입금 알아보죠. 그죠? 은행 가서 얼마나 신용대출 가능하냐? 담보대출 가능하냐? 그래도 약간 모자라. 근데 이 부동산을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가는 거죠? 나를 낳아준 나의 오너. 부모님한테 가서 조금만 융통해주세요. 사람이랑 똑같다고요. 기업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죠? 요 프로세스로 보통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죠?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벤트가 과연 이게 좋은 이벤트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 뭐 대학교 1학년들 내가 비유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들 학생들한테 유상증자는 기업에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나쁜 의미가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보통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유상증자 하게 되면 현금이 들면서 자본금이 늘어요. 자본이 느니까 부채비율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돼서 좋은 이벤트입니다. 라고 보통 말하는 게 대학교 1학년 수준.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함축적 의미가 뭔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저번에 부채비율 말했을 때 기억나세요? 저 작년도 우리 강의할 때 부채비율 얘기할 때 기업이 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주주한테 뭔가 파이낸싱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공동사업을 할 거냐 친구한테 돈을 빌릴 거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수익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절대 친구랑 공동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거다? 빌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 라고 한다면은 친구랑 동업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유중을 하면 사업하겠다 말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하겠다는 그 투자 자금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높다고 볼 때는 유중으로 보통 재원을 마련하려고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뭔가 수익이 날 거라 기대가 되면은 요즘 금리도 낮기 때문에 타인 자본 조달 비용이 크지가 않아요. 그럼 보통 뭐로 연을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겁니다 라고 했었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과거 20년 동안 유중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 펀더멘탈 튼튼한 기업들은 보통 유중이 아니라 뭘 갖고 돈을 빌려서 보통 투자하는 거 아니면 내부 유보금을 갖고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중하는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 쭉 보시면 다 어디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잡주들. 안 되는 거지. 뭐가 없어요. 안 나오는 거지. 돈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주한테 가서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이벤트는 주가에는 그렇게 썩 포지티브한 시그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통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또 어김없이 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회계사님 유중하면 주가 많이 빠지고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투자해서 봤던 유중을 성공했더니 주가 많이 오르더라.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그 후단에 이긴 거예요. 뭐냐면 유상증자까지 간다는 그 이벤트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 유중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시장의 주식을 안 산다고 주들이. 너무 네거티브하면. 근데 유중에 성공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호흡이 끝나가고 있는데 뭐가 된 거다? 다시 심폐소생이 성공한 거예요. 다시 웹박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살려준 겁니다. 주들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거예요.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중까지 가면서 야, 이 회사 지금 간당간당하고 힘든 상황인데 라고 했는데 정말 성공할까? 했는데 유중이 성공이 된 거예요. 목표한 만큼 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럼 뭐가 된 거다? 심폐소생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팍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만 그 유중 자금도 조만간 뭐가 되겠어요? 금방 말라버리겠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상폐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폐가 하는 기업들 보시면 그 상폐 직전 2년 동안 유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게 계속 그죠? 이게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말기 암환자한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주입해서 연명하는 그런 형태의 유중이 되게, 물론 모든 유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유중하는 순간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이제 많은 기업들을 거꾸로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막판에 숨지기 전에 유중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점점 자금 조달이 처음에 좀 됐다가 점점점 안 되면서 꺼져 나가는 그런 등불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게 유중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순하게 자본금이 증가되니까 부채비율 떨어지고 재무구조 개선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단편적 해석하지 마시고, 왜 유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선행적인 어떤 그 논의 어떤 배경을 좀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쏘는 게 유중에 대한 기본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유중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정도 개념은 좀 알고 계세요. 유상증자할 때 방법은 세 가지예요. 주주우수 배정, 제3자 배정, 일반 공모. 보통 공시한 거 보면 증자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회사 주주예요. 내가 대주주고요. 돈 필요합니다. 제3자 배제하고, 자, 우리 요번에 100억 필요한데 지분율만큼 신중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게 뭐죠? 주주 우선 배정.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분율만큼 내가 요번에 100주 발행한다. 근데 여러분이 20%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뭐다? 20주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주주를 우선 배정해주는 그런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말하고 싶은 게, 주주한테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여러분 이런 유상증자는요, 그때 주가를 얼마에 발행할 거냐라고 하는 그 가액은 정해진 게 없어요. 얼마에 발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기준주가의 30%에 대한 한이 있었는데, 주주 우선 배정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 지금 현재 기준 주주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낮게 발행해도 모든 주주가 똑같이 낮게 발행해서 들어온 거니까 부의 시프트가 없는 거잖아요. 다 동일한 권리 받으니까. 이해돼요? 한 놈이 뭔가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으면 문제 생기지만, 모든 주주가 똑같이 낮게 높게 발행하면은 부의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주 우선 배정으로 뭐다 배정하게 되면은 그때 공모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요건 어때요? 제3자 배정이잖아요. 제3자 배정이 뭐예요? 제3자 배정은 기본적으로 뭐자, 이제 우리 이 기존 주주가 아니라 제3자한테 뭐다 주식을 주고 얘가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기존 주주는 투자하지 않고 제3자가 배정을 하는 거죠. 제3자가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3자 배정하려면 정관에 이거 명시돼 있어야 돼요. 왜? 기존 주주는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거로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3자 배정하게 되면 그때는 공모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인수가. 그건 너무 낮게 발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누가 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3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제3자 배정할 때는 미안하지만 기준주가가 다 형성돼 있으면 그거의 10% 언더 이상은 절대 공모가를 발행할 수 없어요. 그게 논리에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들어와 버리면은 기준주주는 다 피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는 여러분들 규제 없어요? 높게 들어오는 건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만원인데 제3자가 2만원 들어오겠다. Why not? 낮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피해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언더에 뭐다 딱 플로우가 깔려있는 거라고요. 주가의 10% 이하는 안 돼 라고 돼 있는 거죠. 기존 주주의 어떤 부를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제3자 배정. 일반 공모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일반 공모는 이런 겁니다. 기존 주주도 참여할 수 있고 기존 주주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불특정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해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보통 언더가 30% 어떤 플로우가 있어요. 이건 30% 플로우, 이건 10% 플로우, 얘는 보다 플로우가 없고 한이 없다는 거죠. 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최저 30% 할인 배정이 가능하나? 네. 제3자 배정 증자에서 최대 할인율 10% 배정. 네, 제3자 배정 10%. 주주 배정이 30% 할인 배정이. 아, 이거는 조금 말이 잘못되어 있고요.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제3자와 주주가 같이 배정받을 때는 30% 하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네. 요거는 기본적 규제가 없고, 이건 10%, 이건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던 건데 그 규정이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요. 옛날에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기존 주주만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근데 기존 주주가 만약에 굉장히 디스카운트로 할인 발행했는데도 기존 주주가 참여 안 할 수 있죠. 나 돈 없어, 나 안 들어갈래,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실권이야, 실권. 실권주. 그죠? 실권주가 있고, 또 실권주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제3자한테 배정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실권주 나오면은 그걸 뭐다 그냥 포기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중이 됩니다. 보통 유중할 때는 공시할 때 그게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재무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적인 내용을 좀 써놓은 거라 보시면 되고, 유중은